8월 전세 대란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사자가 온다더니 호랑이가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았지라고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대란이 와야 될 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A, B, C가 모이면서 이렇게 왔네? 라고 생각이 든다. 2억 내려도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없어요. 역전세난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매물수 추이를 보면요. 서울, 경기, 인천 할 것 없이 막 늘어나요. 아니 2년 전만 해도 뭐 3만 개, 2만 8천 개, 7천 개 있었는데 1년 전에 좀 줄었어. 약간 줄다가 2년 딱 지났잖아요. 2년 지나니까 물량이 막 갑자기 늘어나.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야 뭐야 전월세 못 구한다며 전세 대란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매물이 남아도냐 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단 말이죠. 이런 기사도 많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전세 대란이 안 왔네. 그럼 그동안 주장은 도대체 뭐였지? 왜 다들 전세 대란이 온다고 한 거지? 잠깐만 그러면 전세 대란이 안 왔다는 건 뭐야?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 근데 없었는데 그냥 호들갑을 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그럼 임대차 3법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네? 임대차 3법 괜찮은 거였구나 라고 지금 가는 분들도 많아요. 전세 대란이 안 왔으면 임대차 3법은 괜찮은 거잖아. 맞죠? 근데 잠깐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지? 의도적으로든 아니면은 잘 몰라서든지 간에 전세 대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전세 대란이 온다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겪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2년간 겪었어요. 전세가 없어가지고 막 1억, 2억 막 올려줘 가면서 우리 영식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무조건 전학 가야 돼. 고1 되니까 무조건 대치동 가야 돼 하면서 올려줬던 거는 이미 다 겪었다. 근데 이거의 의미는 뭐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원래라면은 전세 오른 것만큼 저는 여기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우리의 수능 봤어요. 저 이번에 나갈랍니다 하면서 나가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니 다른 데도 지금 비싸니까 저는 그냥 2년 전 가격 2018년도 가격으로 살게요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나올 사람들이 안 나오면서 물량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려는 많은 분들이 웃돈을 줘가면서 구한 거죠. 이런 전세 대란은 이미 겪었다. 근데 그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분들도 이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전세를 구해야 되고 내 집도 내놔야 되는 거죠. 내놓은 집을 다시 내가 들어가면 재계약을 하면 물량으로 안 나오겠지만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인 거죠. 아니 2년 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눌러 앉았던 사람들이 나와야 되니까 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이제 자리 이동합니다. 자 이제 반 바꿀 거예요. 자 우선 자 복도로 나가봐. 하면 자리가 많이 남는 거죠. 다시 앉아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매물이 늘어났다고 해서 전세난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전세 대란의 의미는 뭐냐? 전세가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격인 거죠. 자, 전세 대란이 없다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은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 전세 시세 있잖아요. 그대로 현재 계약할 수 있다면은 전세 대란이 안 온 거겠죠. 2020년에 만약에 뭐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7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내려와서 5억에 지금 5억의 매물이 막 엄청 많아.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 잠깐 급등했지만 결국에 2년 전 가격으로 다 돌아왔구나 하면 전세 대란이 없겠죠. 가격은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KB 시세를 보면은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른 상태이고 빌라 단독 다 포함한 전국 주택 가격도 봐도 전국적으로도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세는 올라버렸기 때문에 대란은 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 대란이 아닌 거고 이 가격이 계속 그대로면은 새로 계약을 할 분들 입장에서는 대란인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자, 이게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단지 수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전세를 보죠. 그러면 2018년도 8월쯤 이쯤에 살던 분들이 2020년도 한 8월 요쯤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다면은 이제 뭐 이사를 하셔야 될 수 있었던 분들인데 여기서 플러스 2년을 더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더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2018년도에는 대충 전세가 한 7억에서 8억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4년 만에 올려주려고 하니까 가격을 이제 유지가 되겠느냐,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것을 전세 대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헬리오시티 뭐 많잖아요. 9,510세대. 2018년도 말, 겨울 에서 이제 2019년도 넘어갈 때 입주를 했으니까 이때 물량들 많죠.
이게 2년 텀 지나고 요번에 돌아오는 건데 그럼 이때 아주 낮은 집들은 뭐 3억대, 뭐 4억대에도 전세를 많이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지금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겠죠. 지금 전세가 뭐 11억, 12억 하니까. 그래서 지금 전세 대란이라는 거는 가격에서 오는 거지 물량에서 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런 단어들을 써요. 뭐냐면 역전세난이 온다. 아니 역전세난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라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달 말 입주 예정인 경기 수원시 8달구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경우에는 2,560가구, 2,586가구가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최근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난달만 해도 4억 5천이었는데 최근에 1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역전세 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역전세 난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쓰지는 않거든요. 한번 입주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2년이 돌아갔을 때 2년 텀 지나고 나서 기존의 어떤 시세 대비 떨어지는 걸 역전세라고 하는데 한 달 전보다 떨어졌으니까 역전세인 건 맞는데 차이가 있죠. 뭐냐? 이건 2,600세대고요.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니까 입주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니까 입주일이 다가오면요. 이달 말 입주 예정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말이잖아요. 근데 기사가 언제입니까? 8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준공 다 떨어지고 이제 잔금 내고 막 해야 되는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못 구했어. 그러니까 4억 5천에 맞췄던 분들도 있지만 지금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3억 5천에라도 우선 맞춰놓고 나중에 보자 하면서 급급매 전세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신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헬리오시티에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헬리오시티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나 되니까 이걸 채우려니까 엄청 많은 전세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5억, 6억, 뭐 6억 5천에도 막 맞추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올 사람들 막 들어오고 안 들어와. 그거 어떡하지? 입주 이제 잔금일이 막 다가오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우선 대출 있는 거 조금 갚고 뭐 여기 어떻게 4억에 맞출 수 있어요? 아니면 대출 있으면 안 들어와요. 지금 전세가 너무 많아요. 하면은 점점 막 가격이 내려가서 나중에 막 3억. 여기 보니까 뭐 2억대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주 낮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텀을 지났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시세대로 올라가겠죠. 이게 계속 3억대를 유지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전세 만기인 분들은 체감이 바로 됩니다. 금액이 너무 올랐거든요. 뭐 헬리오시티에 초기 입주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저 전세 3억 6천입니다. 집 다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뭐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가 떨어졌어요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축 입주장에서 막 전세가 빠지고 있으니까 전세 대란이 없다.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기존 구축들의 전세 가격을 보면은 다시 재계약이 어려운 금액대로 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전세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많이들 기사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세값 5%만 올리면은 2년 실거주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때문에 물건이 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양도세 절약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세금 올려받느니 그냥 이거 주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세금이 좀 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세 한 바퀴 더 돌리지라는 걸 고민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대단히 많은 영향을 줬을까?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이 불안 심리라는 거가 지금 커져가지고 이게 지금 시장을 중단을 시켜놓은 거라고 전 봅니다. 뭐냐면 바로 금리죠. 금리라는 게 너무도 가파르게 단기간에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금리를 보면은 1년에 우리가 1.75를 올렸어요. 우리는 미국 형이 올릴 것 같으니까 자, 우리 먼저 선빵 때리자 하면서 조금씩 올렸어. 왜냐면 우리는 좀 상대적 약자니까. 미리미리 올려놓고 나중에 눈치 봐서 안 올려야지라고 했었는데 미국 형들은 뭐 그런 거 없죠. 야,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 하다가 야, 이거 문제 많다 하면서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5개월 만에 2%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2%도 안 되게 올렸고. 그러니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이 전세를 얻을 때도 전세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전세 대출은 코픽스랑 연동이 되는데 코픽스는 또 금리랑 또 연동이 돼요. 기준금리랑.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로 올라갈 때는 뭐 그런갑다. 1.64에서 1.84 정도 되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천천히 가는구나 했는데 뭐야 갑자기 하면서 미국에서 올리기 시작하니까 팍팍팍팍 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금리가 언제까지 가는 거야? 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변동금리인 전세대출을 받는다? 야,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이러다가 뭐 3.5, 4 가면 나 어떻게 내냐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전세이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는 시기에 금리 인상을 팍팍팍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을 하면 2년간 이자가 얼마나 오를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간다는 게 상당한 리스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선택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전세를 구하려는 임대인들이 있고 이자 때문에 꺼리는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임차인들이 결국에 이걸 선택하면서 전세를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구하는 임대인들 중에는 무조건 전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집을 사서 한 1년 전에 집을 샀는데 이번 전세입자가 이제 새로 바뀌면서 기존의 전세금을 유지를 해야만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뭐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전세를 무조건 이 가격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의 임차인들이 아니 이거는 지금 변동금리로 전세 대출 받기는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서 안 오니까 내리는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전세를 꼭 구해야 되는 분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왜? 수요가 확실하게 줄었으니까. 대출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으면 뭐야? 그럼 결국에 전세 아무 문제 없었네.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냥 괜히 난리친 거였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니겠죠. 왜냐면 금리만 올랐지 공급이 많아진 거는 아닌 곳들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터지는 걸까? 바로 여기입니다. 전세값이 비싸가지고 월세로 간 거예요. 전세도 너무 비싸고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또 변동금리야. 근데 금리 팍팍 올린대. 그러면은 전세 너무 리스크 있다. 월세로 가자 했는데 월세가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월세라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이제 인식도 좀 바뀌고 뭐 이런 강의도 듣고 뭐 이런 영상도 많이 보시면서 잠깐만 월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2년 동안 고정금리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막 저렇게 하는데 월세라는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딱 고정을 시켜놓거든요. 그러면 2년간은 확실하게 고정금리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년 더 만약에 살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겠죠. 그때는 월세의 5%밖에 못 올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자로 치면은 뭐 0. 몇 프로 0.2% 정도 막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낮은 수준의 인상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실상 4년 정도를 거의 고정금리로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불안한 전세를 선택할까? 확실한 월세를 선택할까? 그래서 월세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도 있는데 서울 아파트의 상반기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거래량이 작년보다 50%가 늘었다. 물론 이제 시세가 상승하다 보면은 뭐 90만 원짜리가 110만 원이 되면서 여기에 잡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고액 월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세 대비는 싸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파트와 다세대가 좀 달라요. 자, 아파트를 보면요. 전월세 전환율은 그냥 수익률? 이자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전세 1억이면 이자를 한 4% 쳐가지고 월세로 계산한다. 요게 그냥 이자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 3%대가 많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아파트가 워낙 전세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 월세를 팍팍팍팍 올리지는 않았어요. 임대인들도.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 가격엔 저희가 못 들어가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전세 같은 변동금리보다는 아직은 이자가 낮죠. 월세 이자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지금 4% 넘어가니까 야 월세가 싸게 맥히네 라고 하면서 일로 가는 분위기인데 바로 옆에 있는 다세대를 봅시다. 다세대는 어떻죠? 지금 그러니까 빌라를 말하는 겁니다. 빌라는 7%, 5.5, 뭐 5.5, 뭐 6%, 뭐 거의 지금 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전월세 전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계산하면 전세 1억에 월세를 막 50만 원, 60만 원, 65만 원 이렇게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절대 금액 자체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빌라라는 거는 하위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여기는 선반영들을 하는 거죠. 그 대안이 없으니까 더 비싼 데로는 못 가니까 그리고 더 싼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금리 올라가는 것만큼 수요가 부족한 만큼 월세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동네에 저렴한 가격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야 월세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냐? 차라리 그냥 전세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아파트와 빌라가 서로 지금 좀 약간 동상이몽인 거예요. 아직 여기가 반영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는 아까 월세가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월세 전환율도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세대만 봤을 때는 월세로 먼저 갔다가 야 월세가 너무 오른다 해서 전세로 또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다세대 주택 빌라의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가서 전세만 올라와서 이 퍼센트가 늘어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지금 빌라도 많이 올라갔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빌라가 오른 것만큼 전세도 지금 가파르게 따라 올라가면서 특히 빌라가 많은 지역들 전세가가 뭐 9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뭐 통계를 디테일을 봐야겠지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전세 수요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파트도 사실은 이 다세대처럼 다세대가 좀 먼저 왔지만 아파트도 월세가 이대로 가면 이제 상승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금리 대비 싸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많은 동네들은 안 됩니다. 공급이 많은 동네는 월세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급이 적거나 아니면 뭔가 이 수요가 높은 동네들은 잠깐만 월세가 좀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집을 많이 보러 와. 그러면은 잠깐만 월세 좀 올릴까? 한 10만 원만 더 어떻게 20만 원만 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 속도가 있습니다. 월세가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요. 전세보다는. 그럼 이게 월세가 또 상승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면 전세가 싸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전세도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게 꼭 무조건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힘들고 전세나 월세 사는 분들은 편한 게 아니고 이 금리는 그냥 전세, 매매, 월세 아무 상관없이 다 같이 그냥 기관총을 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8월에 전세 대란 없네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한테 거꾸로 2년 전 시세로 전세 좀 구해달라고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 생각보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란이 없다는 거는 2년 전 시세여야 되는 거지. 지금 가격 자체가 절대적으로 올랐는데 여기서 조금 빠진 가격으로 산다고 해서 새로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란이 아닐 수도 있겠죠. 딴 데 선택하면 되니까 빌라 가면 되니까. 근데 거기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대란도 이런 대란이 없는 거죠. 내가 3억을 어떻게 올려주냐고. 저 반전세 없습니까? 반전세도 요즘에 올라가는데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뭐 다른 동네로 뭐 가셔야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써. 라고 하는 거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은 이미 온 거죠. 이건 이미 왔고 이번에 다음 턴이 온 거죠. 이번 다음 턴에 가격이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다. 지금 그 미연준 의장인 뭐 파월 의장의 말을 엄청나게 신뢰하는 분들도 많고 뭐 요번에 뭐 절대 뭐 올릴 거니까 뭐 다들 뭐 죽었다고 복창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그 작년 하반기만 해도 인플레이션 같은 거는 일시적이고 나를 믿어달라. 우리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 우리도 걱정스럽긴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금리가 덜 올랐었다면은 과연 전세 대란이 안 왔을까 왔을까 이런 거는 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저는 전세 쪽에서 분명히 문제가 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월세보다는 그래도 대부분 전세 대출 이자가 싸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가면서 전세를 사는 거지 월세보다 비싼 이자를 내면서 전세를 사는 분들은 보통은 없겠죠. 결국에 내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등하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 수준으로 천천히 올라갔다면은 그래 뭐 2년 동안 뭐 이자 올라봐야 얼마니까 차라리 월세 이거 주느니 전세 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세에 몰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지금 전세가 주춤하죠. 그러면은 지금 대출을 뭐 많이 풀어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생애 최초 정도만 풀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대출 금리도 올랐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보통은 지금 집을 사는 분들도 대출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끼고 전세 낀 집을 사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전세 주춤하죠. 그리고 대출 안 되지? 그러면은 잠깐만 매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 라고 하니까 매매도 같이 지금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 자, 그러면 지금 다들 어디 쳐다보고 있죠?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두 명이 지금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이제 왼쪽 형 이제 푸형이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이분은 뭐 지금 포기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쟁은 끝까지 가는 거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인데 겨울에 천연가스 가지고 또 한번 난리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돌잖아요. 그럼 이 전쟁이 끝나서 어떻게든 공급망이 다시 조금 돌아가고 그리고 뭐 원유든 뭐든 또 다시 수출을 해가지고 조금 뭐 물가도 잡고 뭐 이러면 좋겠다 다들 금리 그만 좀 올라가라 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까 뭐 막연하게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지금 무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이 동네에서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고 4년을 산 분 입장에서는 이건 현실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동네를 떠나서 이사를 가냐 아니면 여기서 월세를 올려주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반전세로 가냐 아니면은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냐. 우리 가정에 아주 중차대한 일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세를 올려줘서 이자를 내나 반전세로 월세 주나 비싼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란이 안 왔다고 전세 대란 안 왔으니까 아무 문제 없네요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월세든 전세 이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임차인들한테는 지금 혹독한 시기인 거는 마찬가지다.